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였는데, 자,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다 시가부터 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랜만에 좀 보여드리면, 사실 뭐 저는 시장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네. 자,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조정을 보였어요. 코스닥이고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생명선을 쭉 좀 벗어났는데 앞쪽처럼 벗어났다가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쭉쭉쭉 떨어지느냐. 지금 쭉쭉 떨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모습인데 이게 이겨낼지 내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이에요. 대응. 그래서 제가 먼저 미리 좀 말씀드리면 늘 말씀드려 왔던 건데 자, 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관심 있게 좀 보던 종목이 시장이 빠질 때 함께 그 흐름을 함께 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전략을 세우셔서 잘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오늘 조금 조정 모습을 보였고 뭐 근데 시장이 오늘 이렇게 조정을 보였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 아마 미국 쪽도 델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델타 변이 경기 회복 늦어질라 미국 국채 금리가 뚝뚝뚝 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미국장도 뭐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락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아무튼 예측보다 중요한 건 대응이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오늘처럼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하는 요 계좌 그 PHC라는 종목을 어제 조금 아쉬웠던 매매를 해서 제가 그 영상으로 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뭐 수익보다 그죠? 어떻게 매일 수익을 내요? 수익보다 그리고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놓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제 매매 복귀 보여드리면서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더 잘하셔야 시장에서 오랫동안 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어제 좀 아쉬웠던 매매 PHC로 어제 PHC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한 5초도 안 되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다음에 PHC PHC 오랜만에 네, PHC 오랜만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5일선 급등을 했다가 5일선 벗어났다가 어제 어떤 모습이었죠? 요것도 일단 기술적으로만 그냥 말씀드리면 그냥 제 기준에서는 요 음봉 잡아먹는 흐름이 나와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올 때에만 한번 좀 저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몇 초 안 돼요. 몇 초 안 되는 멘트지만 제 기준을 뭐 모르더라도 기본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좀 뽑아 두셨으면 네, 오늘 좀 움직임 속에서 뭐 트레이딩에서 뭐 수익 공략 하셔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뭐 급소가 아니고요,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맥점 자리도 아닙니다. 카운터 어택 수강하신 분들은 네, 딱 자리가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급등하기 좋은 날에 오늘 사실 상한가를 가도 충분히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뽑아놨던 거고 그 뭐 급소가 뭐야, 맥점이 뭐야, 카운터택이 뭐야 모르시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5일선과 생명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게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였어요. 이렇게 5일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밀려났죠. 밀려났다가 자 어제 시가부터 5일선을 뚫어서 갭상승 출발을 해서 뭐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한번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거 보여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0%라는 건 없습니다. 주식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기법보다 기준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데 100% 맞는 자리는 없고요. 다만 확률 높은 자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시면 되고 자, 이 자리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음봉을 일단 이런 자리는 음봉을 먹으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일단 자리다. 그냥 제가 아는 자리. 근데 음봉 잡아 먹으면서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자리에서도 네, 결과론적으로 상한가를 갔지만 제가 매매복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실 요거 급등하기 좋은 날에 해당이 됐던 카운터 때 관심 종목이어서 어제 마지막에도 좀 봤었어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일단 팔고 좀 시작을 했는데 어제 막바지에 조금 찔러 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전에는 뭐 별로 움직임이 없었고 자, 요 라인을 한번 그어볼게요. 요 정도. 요 자리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자
여기 자리가 2,350원이에요. 2,350원. 자, 음봉의 몸통, 네, 몸통, 일단 시가, 뭐, 꼬리, 요 정도가 그러니까 50원이 어떤 가격이냐면, 이미 음봉을 딱 양봉으로 잡아먹고 있었겠죠? 요 자리에서.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좀 타점 잡고 들어간 거예요. 차트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정확한 뭐 매매 복귀는 오는 이제 토요일, 당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토요일 날 PHC라든지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아무튼 요 잡아먹는 모습을 확인하고 진입을 했다.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 보고 눌린 자리에서 시세가 뭐 터져가지고 뭐 운이 좋게도 확정 짓고, 요 눌림 자리는 제가 좀 강해서 아예 좀 요 자리는 밑에서 그냥 잡았어요. 그냥 밑에서 대놓고 미리 이제 주문을 넣어 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비중보다 요 자리에서 비중이 더 크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을 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뭐 더 내려오길 바랬는데 내려오지 않고 강해서 이제 좀 베팅을 추가적으로 했던 거고, 시간에 의해서 요게 계속해서 요때도 한번 요 날이죠. 요 날 시간에서 뭐 급등했다가 빠지기도 하고 한 날이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또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내일도 이어서 뭐 오늘 수익 실현도 뭐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또 추가 매수도 하기도 해서 내일도 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되겠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항상 최근에도 제가 종목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종목 선정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떻게 그 많은 종목들을 놓치지 않고 매매를 하는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항상 그러니까 종목 선정, 항상 강한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릴까를 항상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빠집니다. 왜 빠져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뭐 델타 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속보 뉴스 나온 거 보면 정말, 자 보시면 3인 모임금지 초읽기다. 자, 오후 6시까지 어제보다 29명이 더 많다. 라고 하고요. 자, 현 수준 유지시 이달 말 1,400명, 아카시 2,000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뭐 최다 제가 봤었는데, 네. 제 4차 유행 진입했다. 거의 뭐 확정, 그죠? 아무튼 지금 누가 보더라도 델타 변이 이슈가 굉장히 크고, 실제로 요게 제가 이 바닥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첫 상한가에서 잡은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을 관리를 해서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매를 한 거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한 재료, 강한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 이제 조정을 밟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아는 자리, 카운터텍 좀 구간이어서 관심 있게 좀 봤던 거고요. 뭐 운이 좋게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뭐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앞쪽에도 이 종목은 필로시스 헬스케어 진단키트 관련해서 급등을 엄청나게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끼를 부렸던 종목이 또다시 어떤 똑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 또 끼를 강하게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뭐 반대로 이건 안 좋은 케이스지만 이때 시간에서 좀 끼라고 해야 될까요? 빠졌던 종목이 또 이렇게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좀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오늘 제가 포스팅 정리를 좀 하지 못했고, 장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이런저런 뭐 뉴스들 보시면은, 자, 뭐 지금 학교 뭐 교육주들도 계속 봐야겠고, 상한가 특징주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좀 빠르게 빠르게 한번 볼게요. 빠르게. 자, 메디콕스라는 종목도 상한가인데 역시 뭐예요? 재료가 역시 진단키트, 그죠? 메디콕스 요게 오늘 재료 나온 게 네,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 메디콕스가 빠르게 진단키트가 나왔었고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셀로메드도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요거는 공략하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선 눌림 이후에 돌파를 하고 다시 안착하는 흐름 속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상승 패턴 또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실제로 셀로메드도 네, 요거죠. 요거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냥
행보를 하다가 이 확률 높은 자리는 분명히 있어요. 딱 요 자리에서 사면 올라가는 그런 100% 자리 그런 거 찾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특별한 기법 그것이 아니라 그냥 좀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자리 그리고 차트를 볼 때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러메드 뭐 공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리고 오늘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요거는 mRNA이지만 크게 보면 역시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돈은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PHC는 사실 요 자리까지 오후 뭐 점심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크게 시장에 반응은 없었습니다. 반응은 없었고 오히려 어떤 종목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뭐 조금 일찍 한 10시부터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종목인데 그냥 오늘 시장은 뭐 코로나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였어요. 그래서 PHC를 저는 좀 어제 미리 좀 뽑아두고 급등하기 좋은 날이어서 어제도 좀 건드려 봤다가 계속 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딱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요 자리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좀 봤었는데 이렇게 좀 터진 거죠. 이런 자리에서도 싸우다가 밀려나는 대로 대응을 했겠죠. 주식은 대응입니다. 대응. 자, 그래서 일단은 랩지노믹스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뭐 좋았고요. 뭐 요거는 뭐 실적도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그죠? 랩지노믹스 그 다음에 일단 시간에선 2% 빠졌어요. 빠졌는데 뭐 계속해서 일단 요 앞쪽의 고점 요 정도 밴드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요 구간을 크게 훼손하기 전까지 그다음에 5일선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랩지노믹스 뿐만 아니라 뭐 시젠이라든지 휴마시스, 엑서스 바이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자 일단 다시 셀로메드 mRNA 관련해서 바이오니아 폭발했어요. 시간에서는 4.90% 또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조정을 밟고 또 이어나가느냐 일단 5일선을 좀 지킨다면 저는 일단 계속 좀 관리를 해볼 것 같고요. 최근에 이것도 어떤 캔들이에요? 요 캔들 요 캔들이 아마 그 시간에서 아무튼 시간에 꼭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봐야 할 시간에 급등을 시켜놓고 다음날 장대 음봉 그리고 급등 패턴에 대해서 정말 2주도 넘은 것 같아요.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서 바이오니아도 이런 자리 먹어가고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요게 이제 폭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MRI 관련해서 뭐 아이진도 있고요. 빠르게 좀 차트 볼게요. 아이진도 뭐 5일선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도 여전히 5일선 살아있고요. 뭐 대부분 지금 시간에서 좀 다 빠졌네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오늘 셀로메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선 밀려났다가 다시 한번 생명선을 타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뭐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좀 보고 자 그다음에 뭐 이현제약도 최근에 뭐 급등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제 5일선 뭐 다시 닿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은 조정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이현지약.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까지 한번 보죠. 자, 서린바이오는 뭐 이것도 사실 차트가 좋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요때 제가 트레이딩을 다 했었어요. 그죠? 매물 복귀도 많이 올려드리고 했고, 그 이후에 언제 말씀드리기 시작했죠? 요 자리. 요 캔들 나오고 자 이제 앞쪽에 고점을 뚫어냈고 5일선 중심으로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급등주 5일선 따라가고 있고요. 5일선 지키면 무너질지 지키면서 올라갈지는 몰라요. 역시 그냥 움직이는 대로 좀 대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무튼 요정도 mRNA 관련해서는 요정도 보고 자, 메디콕스가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뭐 내일도 한번 보죠. 요것도 보니까 지금 앞쪽에 이러한 캔들들, 그죠? 기준봉, 기준이 될 수 있는 장대 음봉들이 보입니다. 메디콕스. 자, 그리고 PHC는 뭐 개파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뭐 큰데, 뭐 대응해 봐야죠. 여차하면 그냥 정리하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오늘 오후 들어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요것도 시간에 좀 크게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개파락 이후에 양봉을 그려내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좀 몰라요. 역시 그냥 5일선. 하지만 요게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 첫날 시가 그리고 5일선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저는 체크해 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시스웍이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시스웍. 요것도 과거에 그래서 종목 선정하실 때 항상 과거에 이 종목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왔는지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수억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뭐 갭만 띄우고 밀려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코로나 중에서 파미셀도 오늘 좀 굉장히 좀 돋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파미셀.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좀 말씀드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자리, 요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지금 뚫어내고 송어를 하고 올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 크게 훼손하기 전까지는 파미셀. 최근에, 아무튼, 뭐 파미셀은 mRNA 쪽도 볼 수가 있겠고 진단키트 뭐 원료 다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뭐 병상 쪽에서는 GH 신소재도 역시 시간에 좀 빠졌네요. 개파락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아갈지 아니면 뭐 역시 최근에 요 꼬리를 달던 자리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좀 조정 받을 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싶은데 뭐 봐야죠. GH 신소재 교육 쪽에서는 YBMnet 그 다음에 뭐 포장 쪽에서는 뭐 대형 포장 요거는 단일가 지정 예고가 나왔네요. 지정 예고가 나왔는데 역시 음봉을 잡아먹느냐 아니면 좀 조정 이후에 5일선 한번 지지 뭐 이런 것들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일단 시장에 관심이 이렇게 들어와서 상한가를 기록했으니까 기본적으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봐줘야죠. 대형 포장 그 다음에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요것도 맥점이자 급소 그러니까 맥점이에요. 맥점. 그리고 레드불 시그널 나올 수 있는 또 자리이기도 하니까 저는 역시 요 음봉 몸통 좀 잡아먹고 이런 자리들을 뚫어내는 힘이 좀 들어온다면 공략 후보로 또 보고 있는 종목이고 물론 대장은 대형 포장이지만 테린 포장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비대면 뭐 스마트워크 뭐 재택근무 중에서는 ECS가 가장 핫하죠. 시간에서 4.86% 상승 마감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뭐 대장주 각 이렇게 이 정도만 보고요. 자, 셀리드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후 들어서 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벗어나면 올라오고 생명선 지키면서 쏘아줬고 최근에 이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수렴을 해서 지금 상방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급소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임상이라는 그 장전에 임상 발표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게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신풍제약이 임상 발표를 하고 정말 정말 참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셀리드도 언제 딱 정확하게 발표를 하겠다라는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저는 철저하게 그냥 장중에 움직임 속에서 트레이딩을 하겠지만 보인다면 근데 뭐 홀딩을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리스크 잘 고려하셔가지고 좀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한국파마라는 종목도 오늘 뭐 곧잘 마감을 해서 좀 체크했던 종목인데 오늘 마감하고 나서 제가 시간외를 좀 미리 봤었거든요. 보니까 이제 시간외에서 4.45% 또 빠졌어요. 자, 이것도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계속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조정 나오면 음봉 잡아먹고 조정 음봉 다 잡아먹고 또 올라가지고 최근에도 이틀 조정 잡아먹고 또 올라가지고 굉장히 계속해서 강한 힘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시간에서 오늘 뭐 대부분 좀 많이 빠졌네요. 코로나 관련해서. 자, 근데 5일선 일단 지키는지 여부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스펙주 중에서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NH 스펙 요게 18호 요게 개파락 출발했어요. 그래서 반짝했지만 만약에 제가 홀딩하고 있었으면 어떻게든 그냥 이때 정리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더 빠졌죠. 그러니까 요거 말고 오히려 그냥 좀 좋았던 종목도 있어요. 상상 요거 제 2호 스펙은 뭐 오늘 장중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지수가 좀 안 좋은 모습이 만약에 연출이 계속 된다면 자, 스펙주에 가벼우니까 스펙주에 조금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늘 좀 실제로 움직임이 나왔던 신라섬유 대표적인 지수 인버스 요거는 3.90% 상승 마감을 했네요. 신라섬유 오늘 요것도 뭐 저는 대부분 그러니까 빅텍이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신라섬유나 양지사가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 오늘 제가 3차례 정도 공략을 했죠. 요 자리 공략하고 팔고 요 자리 공략하고 팔고 뭐 정적 발동이 됐었나? 그래서 쭉 밀려났어요. 첫 번째 확정을 짓고 다시 한번 공략 요때 공략해서 또 확정을 짓고 그 이후에도 요 구간에서 잡아가서 결국 이제 뭐 수익이 났었는데 요게 이제 쭉 밀려나서 요때 마지막 세 번째 공략하는 자리에서는 정리하고 마감을 했었습니다. 신라섬유
그래서 신라섬유도 오늘 계속해서 지수를 보면서 건드려봤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앞서 뭐 상상 요것도 뭐 중간중간 건드려 봤었어요. 그죠? 요 자리에서 건드렸었는데 요거는 뭐 크게 먹지 못했고. 자, 오전에 오늘 뭐였지? 맘스터치. 네. 맘스터치라는 종목을 오전에 좀 공략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결국에 대응인데 이것도 어쨌든 확인하고 저는 들어간 거고요. 뭐 자세한 복귀는 기본 특강 때 다 살펴볼게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수익이 나와가지고 확정을 짓고 뭐 더 갔는데 10분 만에 고점 찍고 내려갔습니다. 뭐 요런 구간이나 뭐 제가 좀 계속 지켜봤는데 턴을 하지 못했죠.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해서 이후에는 그냥 계속 뭐 바라만 봤죠. 빠지니까. 자, 넘어갈게요. 맘스터치. 요건 오전에 좀 빠르게 좀 트레이딩 했던 종목이고, 어쨌든 요것도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뭐 지켜봐야죠. 자, 뭐 말씀드리다가, 신라섬유, 스펙주. 그래서 스펙주라든지 시장이 안 좋을 때, 자, 신라섬유와 양지사도 그럼 시간에서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대장은 신라섬유인데, 내일도 뭐 지수 흐름 보면서 저는 신라섬유 계속 좀 타깃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어떤 좀 보조 지표를 삼고 급락할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여기 다 있을 텐데, 자, 이런 거. 급락, 시장 최고의 보조 지표. 요것도 꼭 보세요. 신통제약, 자, 넘어갈게요. 시간 계상. 제가 좀 빠르게 좀 맞춰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뭐 정치 쪽에서는 딱히 생각나는 게 백산, 요것도 시간에 빠졌네요. 오늘 뭐 시간에 빠진 종목이 맞나? 제가 뭐 다 보진 못했는데, 시간 외에서 뭐 많은 것 같아요. 뭐 많은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자, 백산, 최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과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좀, 오늘 역시, 오늘 시장이 좀 빠졌는데, 역시 나쁘진 않았습니다. 백산.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요것도 알게 모르게, 요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생명선을 한번 뚝 뚫어냈고, 조정 나왔는데,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돌파를 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고 조금 이제 조정을, 이격도가 좀 벌어져서 좁힐지는 알 수 없어요. 자, KG ETS라는 종목도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PHC와 마찬가지로, PHC는 어제 근데 제가 카운터대 관점이라는 코멘트를 드리진 않았지만, KG ETS는 제가 어제 카운터대 관점에서는 충분히 상한가 갈 수 있는 이제 자리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저는 요때 맘스터치 보고 나서 이제 요거를 따라가서 트레이딩을 하지 못했는데, 뭐 요 종목밖에 없었으면 뭐 저도 집중해서 이런 자리에서 뭐 매매를 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공략을 해서 정적 1차 발동이 됐었어요. 정적 이후에는 자리들을 잡아가지 못했었고, 그래서 아무튼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종목이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봅니다. 같은 종목이더라도, 같은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종목이 내일 올라갈까, 그거는 그렇게 계속 집중을 하시면 영원히 하수로 남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특강 때 제가, 모든 특강 마찬가지예요. 기준, 제가 차트를 바라보는 기준, 그리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 그래서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 이제 그래서 쭉쭉쭉 뭐 말씀드리다가 또 KG ETS.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레드불 시그널이 FNS 테크가 11시 14분에 포착이 됐는데, 저는 역시 매매를 못했어요. 11시 14분에 딱 레드불 검색이 딱 나오고, 정적 발동 이후에 조정 밟고, 또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 그래서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오늘 뭐 공략하신 분들이 또 계셨으면 좋겠고,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뉴스가 나온 시간이, 레드불 검색에 포착이 된 게 11시 14분인데, 뉴스가 나온 게 11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다라는 걸 누군가는 알았겠죠. 뭐 근데 정보의 이 비대칭성,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별로 이거를 별로 차트가 말을 해주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말을, 누군가 사면 올라와요. 계속 사는데도 안 올라오고 갑자기 뭐 점상을 간다거나 하면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뭐 대부분 차트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차트가 말을 합니다. 생명선을 좀 벗어난다라든지. 근데 정말 신통제약이나 이런 거는 정말, 이런 건 참 그래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마터면 좀 당할 뻔했다. 자, 신풍제약. FNS 테크, 그래서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동양피스톤이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뉴스 나오면서 수소 뭐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요것도 역시 시간에 대부분 빠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시간에서 크게 내일 시장에 밀려서 마감을 하면 뭐 개파락 이후에 쭉쭉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지만 개파락 이후에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갔던 종목들을 개파락 이후에도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 또 기회로 또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동양피스톤, 그 다음에 게임 섹터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M게임도 역시 빠졌네요. M게임 뭐 한두 차례 카운터텍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맥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요거는 단일가, 요거는 카운터텍 관점에서 단일가진 종목인데 급등이 좋은 날에도 또 해당이 되는 종목이어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토즈 소프트,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건 시간에 빠지지도 않았네. 요런 자리에서 딱 올라가주면 참 이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생명사 밀려났다가 돌파하면 지지가 돼야겠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저는 매매를 못 했는데, 이거 보면서 이제 장중에 보면서 이것도 좀 공략해서 수익 보신 분들 좀 계셨으면 좋겠다. 이후에 꼬리를 달고 마감했는데 앞으로 이제 생명선 지지, 그죠? 벗어나기 전까지 좀 계속 좀 먹거리가 될지 봐야겠죠. 그 다음에 뭐 조이시티라는 종목도 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역시 시간에 빠졌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더니 생명선 지지받고 또 고점을 들어 올리는,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제가 12일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포스팅 올려드렸으니까요. 뭐 로지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종목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고, 요거 포스팅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KLL, 요것도 음봉을 잡아먹는 흐름. 네, 음봉을 잡아먹는 흐름. 제가 이제 뭐 시작하기 딱 전에 보니까 그래도 이제 공략하신 분이 이렇게 또 계시더라고요. 뭐 정구님께서는 오늘 또 이렇게 진원생명과 이렇게 매매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홍준성이님, 뭐 정구님도 그렇고 홍준성님도 그렇고 제 강의를 뭐 다 수강하신 분입니다. KLL 딱 공략하셔가지고 이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마지막에 조금 요때 조금 날리셨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결국 수익을 보셨다라니까 축하드리고, 자, 요것도 결국 뭐예요? 제가 이날 올려드렸던 그러니까 7월 6일이니까 7월 7일 관심 종목으로 포스팅 영상 보시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때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거 그냥 갭만 띄우고 밀고 나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밀고 나서 이렇게 좀 터졌어요. 그래서 KLL, 이것도 제가 삼성 SDS 블록체인 관련해서 한번 좀 엮인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 12일 이슈 KLL, 이것도 한번 뭐 조정 나오더라도 오히려 요런 구간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크게 빠지지 않았네요. KLL. 자, 그리고 뭐 로지시스도 한번 보고요. 차트. 요것도 뭐 시간에 빠졌는데 양봉 계속해서 뭐 5일선 밑으로 빠지진 않고 네. 자, 좀 이어나가느냐, 로지시스. 그다음에 원정 같은 경우는 내일입니다. 9일. 제가 이제 장중에 정리한 거 보면 장중에 단독 기사가 있었고요. 이 단독 기사 읽어보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9일 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여부를 재심사한다. 그래서 내일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날이자 또 조심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역시 좀 시간에서 빠졌는데 기술적으로 일단은 물론 한전 산업이 가장 대장주의 모습을 보였고, 5일선은 오늘 마지막에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서정 기전도 오늘 뭐 나왔나요? 서정 기전도 기술적으로 강한 모습이고, 최근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시간에서 역시 또 빠졌네요. 뭐 일진 파워라든지 뭐 우리 기술이 좀 더 좋죠, 일진 파워보다는. 근데 역시 시간에 다 빠졌어요. 이건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이 어쨌든 또 D-Day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뭐 체크해 보시고, 또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KLL처럼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SBI 인베스트먼트도 역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시간에서 4%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일단 요게 갭을 띄우고 양봉이 될 수도 있고 또 음봉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후에 생명선 지지 여부와 다시 한번 요 캔들이 기준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먹는 좀 모습이 나온다면 저는 또 공략 후보로 계속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식품 같은 경우도 시간의 특징이었잖아요. 어제 시간의 상한가. 갭만 띄우고 요거는 장중에 제가 ECS도 그렇고 오늘 좀 장중에 좀 그래도 코로나 쪽에 계속 집중을 좀 했었거든요. 서울식품도 이것도 수익 본 건 아니에요. 공략을 했다가 정리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죠? 요 자리에서 한번 치고받고, 이렇게 이 시나리오를 그렸던 건데, 안 나오니까 정리. 예, 계속해서 좀 맴돌길래 정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ECS도 이 시가를 계속 좀 회복해주는 모습에서, 예, 오전에, 요 자리, 요거는 이제 좀 수익을 봤었어요. 공략을 하고, 확정을 짓고, 공략을 짓고, 확정을 짓고, 이후에는 그냥 다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쭉 빠졌는데, 자, ECS 오늘 마감을 잘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카운터택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맥점이죠. 맥점. 언제든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내일 뭐 갯만 띄우고 뭐 질주를 할 수도 있겠고, 밀릴 수도 있겠고,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상승 쪽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인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고요. 지금 요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 말씀을 안 드린 종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뭐 후성이라는 종목도 조금 돋보였던 종목이고, 그죠? 시장은 빠졌는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움직이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금호 HT도 이것도 뭐 진단키트 다이노나 그쪽인 것 같고요. 유유제약도 진단키트. 자, 이 정도고요. 신통제약이 시간에서 조금 올랐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고 대부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따로 포스팅 정리를 하지 못했고요. 정리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리이고 또 제가 토요일 특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강 준비하는데 좀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특강 공지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요 특강 신청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뭐 저도 좀 뭐 알 수 없지만 마무리 지키는데 자, 잘 대응하시고 금요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장 관심 종목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